송원재TV 시작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무부 장관직을 퇴임을 하면서 국민의 상식을 나침판으로 해서 정치를 헤쳐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상식, 이건 일전에도 한동훈 장관이 자신은 국민들의 언어, 국민들의 문법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의도 300명의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문법, 그 이야기가 이제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어제 이재명과 이준석, 유시민, 조국 관련해서 이 네 사람 관련해서 한동훈과 관계가 되는 얘기거리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네 사람이 한동훈과 관계가 되는 이 재판이나 이 사건, 이 주장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시민부터입니다. 유시민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 이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1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송원재TV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당한 공권력, 검찰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다. 윤석열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 법에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처벌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이런 벌금형에 그쳤다면 이제부터는 이 명예훼손이지만 가짜뉴스를 이용한 명예훼손, 가짜뉴스는 이게 가짜뉴스다,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고 의도를 갖고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된다. 정말 징역형에 처해야 된다. 라고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법이 미비하다. 라고 느껴지는 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보면서 우리 법의 미비점이 드러난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사법방해고 하나는 이 가짜뉴스입니다. 이 사법방해와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 법률이 좀 미비한데 그래도 우리 재판부에서 검사들의 수사 또 우리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벌에 처하려고 하는 양형 기준입니다. 이 형량에서 좀 엄벌에 처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경고를 주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판부에서 우리 법조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벌에 처한다.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법방해, 이 법꾸라지들, 이재명 같은 저런 정치 권력 뒤에 숨은 법꾸라지들이 이 사법방해를 해도 지금 현행법에는 위정교사, 증거인멸 확실히 드러난 것, 재판방해를 업무방해라든지 공무집행방해 이런 걸로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괄해서 사법방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가짜뉴스, 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지난 대선 때 김만배가 공작을 벌였습니다. 대선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김의겸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명예훼손입니다. 김의겸은 자신은 몰랐다. 이게 거짓말인 줄 몰랐다. 이게 가짜인 줄 몰랐다. 국회에서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김만배의 대선 공작도 그 많은 언론사, KBS, MBC, 뉴스타파 모두 다 팩트 체크를 했는데 오보가 좀 된 것 같다. 일부 오보가 있었다. 이게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느냐. 또 명예훼손 정도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피느냐. 이런 식입니다. 유시민 마찬가지입니다. 유시민의 이 가짜뉴스는 분명하게 검찰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500만 원 벌금형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참 징역형,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징역형을 바랬는데 예상했던 대로 500만 원이라도 유지가 됐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유시민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500만 원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 그래서 정말 이 유시민의 가짜뉴스가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시민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웃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500만 원 벌금 내지 이 가짜뉴스로 유시민은
한동훈을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고 대한민국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유시민을 비롯해서 민주당 쪽에 이해찬 모두 나서서 검찰의 검은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 음모가 시작이 되었다. 뭐 검은 그림자가 민주당을 뒤덮고 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정색을 하고 억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훈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참 듣기 싫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를 가지고 이렇게 법원이 유죄 선고를 한 것이다. 억울하다라고 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 한동훈 부장이 노무현 계좌와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추적을 했다. 이게 작은 오류라고 했습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작은 오류라고 했습니다. 유시민이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국민들을 또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그 채널A 사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뭐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지는 말하라고 자신이 이렇게 한동훈을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 유시민의 파렴치한 행동, 이런 유시민을 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하느냐. 제가 지금 판사, 재판부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법방해라든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정해진 대로 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대부분 이렇게 300만 원, 500만 원 벌금형에 그칩니까? 이러니까 김어준이, 유시민이, 김의겸이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시민이 한동훈 장관을 뭐 자신이 전 국민 앞에서 언론에다 대고 자신이 한동훈 장관을 질책하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곧 이제 법정 구속돼야 될 조국입니다. 조국이 이제 뭐 코너에 몰렸다, 궁지에 몰리니까 뭐 정치꾼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을 기린 노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또 윤석열 정부가 친일이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위안부나 강제징용,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한 것, 이걸 공격을 했습니다. 노량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서울의 봄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쿠데타, 검찰 독재 뭐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검찰 독재, 쿠데타. 지금 아마 청년들에게 이 말이 먹혀들겠습니까? 군사 정권을 극복한 것도 사실은 보수 정권이었고 보수 우파 정권이었고 김영삼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5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엄청나게 변화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봄을 가지고 독재니 쿠데타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다룬 그 노량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이 위안부, 강제징용, 후쿠시마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 게 먹혀들겠습니까?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 선동을 하다가 이제 모두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여론은 전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 한미일 이 굳건한 경제안보 체제가 가능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겁니다. 조국은 그런 정치꾼 같은 그런 흉내 내지 말고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족들에게 더 이상 떠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족들이 또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또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조국, 또 그 다음 유시민 모두 한동훈과 관계가 되는 한동훈의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이 또 이야기가 됩니다. 이준석이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하니까 만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준석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
한동훈 장관이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야 한다. 당을 떠나서도 이제 정치권에 왔으니까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준석을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준석이 지금 신당을 한다랍시고 탈당을 곧 한다라고 하는데 뭐 누구랑 탈당을 하는지 뭐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존재감도 없습니다. 한동훈이 조금 이따 이재명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한동훈이 뭐 이준석을 만날 수도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만나야 합니다.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의 국민적 상식에서 이준석이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단 일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생각하는 국민적인 상식에 이 이준석이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자질에서나 뭐 태도에 있어서나 어떤 부분도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전 대표를 지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지금 국민의힘의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태도도 잘못됐고 이런 이준석을 한동훈이 뭐 어떻게 포용을 해야 될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용을 해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데 만약 포용을 하게 되면 이준석을 마이너스는 100, 200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하고 안철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욕설을 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치적으로 바닥, 인격적으로도 바닥을 보였습니다. 이준석이 왜 정치를 하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방송에 나와서 장난질을 하고 뭐 그렇게 저는 그걸 정치평론이라고도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준석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식에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서 한동훈의 정치의 수준은 어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뭐 이제는 한동훈 장관도 만나게 될 테니까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상견례를 갖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도 하고 다음 달 1월 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이재명이 갑자기 야당 대표인 것처럼 한동훈도 만나고 윤 대통령도 만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야당 대표인 걸 좀 과시도 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올 초에도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개딸들의 그 입맛은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앞에서는 이재명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쳤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래도 악수라도 하고 민주당 대표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 인사회의에 이번에는 뭐 곧장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공개적으로 당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김부겸이 이재명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문재인을 만났습니다. 지금 김부겸이 중간에서 김부겸은 지금 사실은 좀 이재명 편입니다. 또 문재인도 아직은 이재명 편입니다. 그런데 김부겸이나 문재인 모두 지금 이낙연과 같이 이 이재명이 결국은 퇴진을 하고 비대위로 가야 한다.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기는 거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시기. 이재명도 지금 자신이 퇴진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뭐 공동 비대위를 하든 비대위로 가야 된다. 총선을 자기 혼자 치를 수는 없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시점. 이재명은 지금 공천을 다 하고 2월 말쯤에나 비대위를 만들자라는 이야기고 이낙연을 비롯해서 지금 많은 비명반명들은 지금 당장 비대위로 가자는 것이고 문재인이나 김부겸은 이걸 지금 중간에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은 지금 김부겸의 저런 조율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장 사퇴하라고 이재명은 공천 다 하고 나서 사퇴하겠답니다. 이렇게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천입니다. 공천에서 지분입니다. 지분.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게 결국은 민주당이 분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핵심입니다. 이 이재명이 이제 민주당 대표로 합시고
한동훈 장관과 이제 만나야 합니다. 여야 대표로서 상견례도 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이재명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명쾌하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각종 비리는 이게 개인적인 범죄다. 그러니까 토착 비리다. 민주당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국회와도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 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국회를 방탄활용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재명은 개인적인 토착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게 더 나아가서 이재명은 쌍욕을 하고 이준석의 욕처럼 쌍욕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고 별의별 비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이런 이재명을 민주당 대표라고 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로서 이재명을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신이 지금 대표직을 날아갈 이런 위기에 처하니까 한동훈도 만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시를 하겠다. 겉으로나 따나 이렇게 폼을 좀 잡겠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처럼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재명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지금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개인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다. 한동훈 장관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정리를 하고 만나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이준석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생각하는 국민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이준석, 유시민, 조국을 둘러싸고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